해시태그 집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월급. 해시태그의 시태그 1장.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다. 김영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은행에서 38년간 성실히 일했던 그에게 퇴직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나이든 몸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엔 막막했다. 영호야,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동네 카페에서 만난 친구 이만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70세인 그 역시 퇴직 후 무료함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예전엔 경험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경험도 쓸모없는 것 같아. 박순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가정만 돌봤던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딸이 맞벌이 하느라 애를 써도 생활비가 빠듯하다니. 나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데. 66세의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나이 들어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되나?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 똑같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정희만큼은 조금 달랐다. 65세인 그녀는 여전히 활기찼고 동네에서도 모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우리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어디 가겠어? 방법을 찾으면 돼. 하지만 그녀 역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는 못했다. 네 사람은 카페에서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똑같은 두려움을 품은 채로.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의 집 안에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2장.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박순자는 집 정리를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그릇들, 쌓여있는 책들, 한때는 소중했던 소품들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었다. 딸 한소연이 엄마 안 쓰는 건 좀 버리세요라고 했지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으니까. 그때 눈에 띈 것은 오래된 바구니였다. 20년 전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지금 봐도 튼튼하고 예뻤다. 내가 이런 것도 만들었었지. 문득 지난날의 손재주가 그리워졌다. 바느질, 뜨개질, 음식 만들기까지. 살림에 바빠 잊고 지냈던 재능들이 다시 떠올랐다. 김영호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전문 서적들, 오래된 소설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런 책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는 문득 생각했다.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쌓아둘 수도 없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만수는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퇴직 후 시작한 취미였는데 이제는 제법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상추, 깻잎, 토마토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도시에서는 이런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데. 손녀 할인이 와서 할아버지, 이거 완전 유기농이네요. 요즘 이런 거 인기 엄청나요라고 했다. 최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수제비누와 천연 세제들을 바라보았다. 화학세제 대신 직접 만들어 쓰던 것들인데 품질이 시중 제품보다 나을 정도였다. 우리 솜씨가 이 정도였나? 동네 주부들이 가끔 달라고 해서 나눠주곤 했던 것들이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자신들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취미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경험과 솜씨, 물건들이 모두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느냐였다. 그들은 아직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첫 번째 보물을 발견한 것이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3장. 엄마, 이거 당근마켓이라고 중고거래 앱이에요. 한소연이 엄마 박순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안 쓰는 물건들 팔 수 있어요. 박순자는 작은 글씨와 복잡한 화면을 보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김영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벌어졌다. 아들 지훈이 아버지, 요즘 중고책 거래가 활발해요.
이런 전문 서적들은 가격도 잘 받아요라고 했지만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인터넷 거래야. 이만수는 손녀 할인의 도움으로 처음 유튜브를 접했다. 할아버지, 텃밭 가꾸는 거 찍어서 올려봐요. 요즘 농사 콘텐츠 인기 많아요. 할인이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이만수는 당황했다. 내가 무슨 연예인이라고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하지만 할인의 열성에 못 이겨 어색하게 고추 키우는 법을 설명해 보았다. 첫 도전은 실수투성이었다. 박순자는 물건 사진을 거꾸로 올렸고 댓글에 답하는 방법을 몰라 구매자를 화나게 했다. 김영호는 책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했다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좌절했다. 이만수의 첫 영상은 손가락으로 렌즈를 가리고 찍어서 3분 내내 검은 화면만 나왔다. 역시 우리 나이에는 무리야. 김영호가 포기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박순자가 실수로 올린 거꾸로 된 바구니 사진에 웃겨요. 근데 바구니 진짜 예쁘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만수의 실패한 영상에도 할아버지 귀여우세요? 키읔키읔키읔 나는 반응이 있었다. 최정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실수해도 괜찮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해주는구나. 그녀는 친구들을 모아 함께 공부하기로 했다. 같이 배우면 덜 무섭잖아.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네 사람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 갔다. 서툰 손놀림으로 글을 쓰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고 젊은 세대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갔다. 실수는 많았지만 그 실수마저도 사람들에게는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갔다. 디지털 원주민이 아닌 그들만의 솔직하고 따뜻한 매력이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시태그 사장. 딩동. 알림음이 울렸다. 박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입금 완료 15,000원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만든 수세미 5개가 진짜로 팔린 것이었다. 소연아, 됐어. 정말 팔렸어. 딸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15,0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의미는 돈으로 따질 수 없었다. 김영호도 첫 거래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30년 전 구입한 경제학 원서를 25,000원에 판 것이었다. 책을 받은 대학원생이 정말 상태가 좋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내 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돈을 버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이만수의 유튜브 채널 만수할아버지의 텃밭일기는 구독자 50명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500명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첫 광고 수익이 들어왔다. 2,300원이라는 소액이었지만 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유튜버로 돈을 벌었어. 손녀에게 자랑하는 그의 목소리는 들뜨고 신났다. 최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수제비누 판매를 시작했다. 카페 사장이 어르신들 제품은 정성이 다르네요 라며 구석에 작은 판매대를 마련해줬다. 첫날 3개가 팔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우리도 사업가가 된 것 같지 않아?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다. 그날 밤, 4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기 전 똑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벌었다. 내 힘으로.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것을 필요로 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취감과 자존감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의 걱정과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다음엔 뭘 만들어 볼까? 어떤 책이 잘 팔릴까? 새로운 영상 아이디어가 없을까?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다. 이제 그들에게 나이 들어 돈 버는 일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일상이었다. 작은 시작이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해시태그 5장. 우리끼리 모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최정희가 제안했다.
카페에 모인 네 사람과 몇 명의 동네 시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의 작은 성공을 나누다 보니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니어 디지털 도전단. 이만수가 이름을 제안했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했다. 카페 사장도 좋은 일이네요. 여기서 정기 모임 하세요라며 적극 지원했다. 첫 모임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박순자는 김치도 팔아보려고 하는데 포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고, 김영우가 내가 은행 다닐 때 배운 포장 노하우가 있어라며 도움을 줬다. 이만수는 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자 다른 회원의 손자가 간단한 편집 프로그램을 알려줬다. 모임이 커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우리끼리 합동 라이브 방송은 어때? 최정희의 제안이었다. 각자의 제품을 함께 소개하고 서로의 채널을 홍보해주자는 것이었다. 시니어가 시니어에게 추천하는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콘셉트로 말이다. 첫 합동 라이브 방송은 말 그대로 축제였다. 박순자의 김치, 김영우가 엄선한 중고 도서, 이만수의 유기농 채소, 최정희와 친구들의 수제 비누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설픈 진행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거 맞죠? 너무 귀여워요. 믿고 삽니다라며 열렬히 반응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를 도우며 성장한다는 점이었다. 박순자는 김영우에게 온라인 사진 촬영법을 배웠고, 김영우는 이만수에게 수익 관리 방법을 알려줬다. 이만수는 최정희에게 영상 촬영 노하우를 전수했고, 최정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과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같이 하니까 정말 다르네. 박순자가 말했다. 혼자였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모두가 공감했다. 실패에도 함께 웃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그들의 모임은 동네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시니어들과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었다. 부산 할머니의 멸치젓갈, 전주 할아버지의 한지공예, 제주 할머니의 감귤까지 전국의 시니어들이 서로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다. 해시태그 6장. 6개월이 지나자 네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순자는 이제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김치와 반찬 주문이 밀려들어 딸 소연이 엄마 사업 등록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김영우는 중고 도서 거래를 넘어서 북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시작했다. 은행원 출신이 추천하는 경제도서, 인생 선배가 권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콘셉트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다. 내 경험이 이렇게 쓸모 있는 줄 몰랐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들 지훈도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이만수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광고 수익도 월 30만 원 정도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집에서 텃밭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라는 댓글들을 읽으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최정희는 시니어 커뮤니티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전국의 시니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자치단체와도 협력해서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세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다시 그 카페에 모였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다.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했다.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김영우가 말을 꺼냈다. 이제 보니까 돈은 덤이었네. 진짜 얻은 건 따로 있어. 맞아, 나도 그래.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야. 이만수도 맞장구 쳤다. 매일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
예전엔 시간만 축축 흘러갔는데 최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선물이지 않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두 번째 월급은 계속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되찾은 자존감과 생활의 활력,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에 대한 희망이었다. 집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